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앞 영상에서 터프대시 FX517ZM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좀 많다 보니까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할 수 있는 제품의 쿨링 구조라든지 발열 제어 그리고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제품의 전반적인 리뷰 영상을 못 보셨다 그러면 제가 요 위쪽에 링크를 달아 놓을 거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아주 심플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터프대시 FX517ZM B12735KD를 가지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발열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실제로 전용 충전기를 가지고 터보 모드로 했을 때, 그리고 성능 모드로 했을 때, PD 충전기는 터보 모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PD 충전기로 성능 모드로 구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발열과 어느 정도의 소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이 제품의 내부 쿨링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못 봤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을 열어서 봤을 때 기본적인 쿨링 구조는 상당히 튼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쿨링 구조는 약간의 디테일을 제외하면 제피러스와 비교를 해도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부분까지 히트파이프가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제품을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히트파이프의 뎁스를 슬림하게 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히트파이프를 위쪽에서 봤을 때는 좀 면적이 약간 넓다라고 생각될 정도 수준으로 좀 두껍게 그렇게 돼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두께는 조금 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좀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히트파이프의 구조도 조금 더 슬림하고 넓게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쿨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PU랑 G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빨리 이동을 시켜서 쿨러가 불어내는 바람으로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는 게 이제 쿨링 시스템의 제일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열 전도가 잘 되게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한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발열 제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진행을 했고요. 먼저 터보 모드의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픽 스코어는 21,084점, 피직스 스코어가 28,260점, 컴바인 스코어가 8,788점, 토탈 스코어가 19,13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온도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위쪽에 파란색이 그래픽카드 온도이고 아래쪽에 연한 청색이 CPU 온도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최고 80도에서 81도 사이로 작동을 했고요. CPU는 피직스 테스트 구간에서 93도에서 96도 사이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이때 쿨러는 최대 속도인 6300rpm으로 작동을 했었고, 쿨러의 소음은 57.4dB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서 성능 모드로 테스트했을 때는 그래픽 스코어가 19482점, 피직스 스코어가 27023점, 컴바인 스코어 6788점, 토탈 스코어 1701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때의 온도 그래프는 생각보다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최고 온도 구간은 74에서 76도 정도로 터보 모드에 비해서 5도에서 6도 정도가 더 낮게 나왔고요. CPU의 경우는 터보 모드보다 약간 낮은 92도에서 94도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쿨러는 5300에서 5900rpm으로 작동을 했었고요. 쿨러의 소음은 47에서 51.3dB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결과를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터보 모드랑 성능 모드에서 작동을 했는데 둘 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 충전기는 200W를 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한 최대 전력은 다 공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드에서 28,260점, 성능 모드에서 27,023점으로 약 1200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났어요. 근데 한 5% 정도의 성능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해서 거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성능 모드에서는 쿨러가 이제 풀 RPM으로 다 올라가지는 않죠. 그런데 터보 모드는 6300rpm까지 풀 RPM으로 다 올라가니까 쿨링 성능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쿨러의 RPM 차이, 그러니까 약간의 쿨링의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지 절대적으로 CPU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성능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그래픽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드에서는 DGP가 105W,
성능 모드에서는 80W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5W 정도의 차이가 나죠. 거기서 오는 발열의 차이,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한 9% 정도 거의 10%는 안 되고 9% 정도 수준의 성능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수준의 차이로 이게 소음이 굉장히 높게 57.4dB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성능이 9% 낮더라도 소음이 조금 낮게 가느냐 이런 부분은 장시간 내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렌더링을 돌릴 때 좀 내가 견디고 참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소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풀RPM으로 돌아야 된다. 그러면 터보 모드를 사용하시고 이게 내가 좀 소음에 좀 민감하고 약간은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렌더링 할 때 뭐 몇 분 차이가 안 날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소음이 조금 더 낮은 게 좋다. 그리고 발열이 조금 낮은 게 좋다. 이럴 때는 성능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D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픽 스코어가 15,879점, 피직스 스코어가 19,105점, 컴바인 스코어 6,222점, 토탈 스코어 14,053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점수가 낮은 만큼 온도 그래프는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최고 온도가 70도를 넘지를 않죠. 63도에서 68도 정도를 기록했고요. CPU의 경우는 피직스 테스트 구간에서 최대 7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쿨러는 4500에서 4900rpm으로 작동을 했었고요. 쿨러의 소음은 39.4dB에서 최대 41.7dB로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실제 작동하는 온도가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먼저 그래픽카드의 온도를 보면 빨간색이 터보 모드입니다. 제일 앞쪽에 데모 테스트 구간에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30% 정도가 넘어가면 거의 80도에 딱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피직스 테스트 구간에서는 그래픽카드가 일을 하지 않는 휴식 구간이기 때문에 온도가 아래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흰색 그래프가 성능 모드에서의 온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온도가 조금 낮은 포지션에 있는데 그래프의 진동폭은 터보 모드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최고 온도가 76도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에 파란색이 PD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모습인데 전체적인 온도 포지션도 낮고 진동폭도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CPU 온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대부분 그래픽카드에 대한 부분의 테스트고 피직스랑 컴바인 테스트 구간만 CPU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터보 모드와 성능 모드에서는 90도 중반 정도까지 온도를 기록하면서 저기 위쪽에 그래프 포지션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는 70도를 넘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전체적인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200W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100W PD 충전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공급하는 전력이 낮기 때문에 전력이 낮으면 성능이 낮게 나오고 성능이 낮기 때문에 발열이 덜하고 발열이 덜하니까 소음도 덜한 거 아닌가. 사실 맞습니다.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PD 충전기를 사용을 했을 때 한 전체 터보 모드로 사용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수준의 성능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70% 정도 수준의 성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발열도 적고 소음도 적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하는 제일 큰 이유는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높은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은 성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놈이 발열이랑 소음이 따라와요. 근데 이 둘은 반갑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언더볼팅을 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 뭐 클럭 제한이라든지 성능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좀 잘 만지고 레지스트리도 내가 좀 건드릴 줄 알고 이러신 분들은 이런 거를 적용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흔히 말하는 내가 컴퓨터 사용할 줄만 알지 잘 만질 줄은 모른다. 뭐 이런 부분을 막 레지스트리 건드리고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PD 충전기를 연결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능 제한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PD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발열도 적고 뭐 이제 소음도 적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괜찮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노트북이라는 놈이 사실 뭐 어느 정도 한정된 그 공간 안에 이 케이스가 딱 갇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내가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뭐 레지스트리라는 걸 건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PD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했습니다.